그래요. 남의 말, 저는 뭐 아내랑 어디를 가면 둘만 있을 때는 아내 말을 듣지만 아내랑 무슨 어디 커피숍에 간다든가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저는 아내 말보다는 옆 테이블 얘기를 들어요. 저도 모르고. 그럼 거기서 건질 게 많거든요. 아내 말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옆 테이블에서 뭐 얘기하면 무슨 싸우고 있어. 아, 저 사람 왜 싸우지?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아, 연인인가? 부부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강원국이라는 작가가 계셨죠. 그분이 쓴 대표작이 대통령의 글쓰기,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연설비서관을 지내신 강원국 작가님께서 일전에 저희 평택에 강연을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만 들으러 갔다가 그래도 그냥 녹화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강연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질을 보니까 조명이라거나 해상도라거나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강연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 강원국 작가님이 아무래도 이제 연설문이라는 글을 좀 많이 쓰셨고, 물론 이제 틈틈이 강연 내지는 말하기, 대담, 톡쇼 이런 쪽으로도 출연을 하셔서 물론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력이 생기셨겠죠. 주제는 글쓰기 말하기의 비법 이런 정도로 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 그리고 이제는 또 강원국의 글쓰기 이러저러한 책으로 말하기 글쓰기가 편하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강원국 작가님께서 이제 초상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이런 게 있으시겠는데 어쨌든 강연하신 바를 이쪽에서 제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노란 딱지 붙으면 또 할 수 없고 또 나중에 다시 영상을 내려야 되면 내려야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연 내용 편집해서 여러분께 선보여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공을 들여서 내용을 요약해서 자막으로 제공해 드릴 텐데,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발전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국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좀 잘된 강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저희 콘텐츠와 그 콘텐츠 보시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이 있으실 테고 또 유익함도 배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인문학 강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인문학은 뭔가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인문적이다 그러면 그냥 나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문이란 말이 사람 인자의 문자는 문의 문자잖아요. 사람의 문의. 그러니까 나다운 게 인문적인 게 아닌가. 그럼 나다운 건 뭔가? 나는 나의 말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되고 사람들은 내 말과 글을 통해서 나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과 글이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문적으로 또 고연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말과 글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그 어거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과 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그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과 글 관련해서 네 가지를 하는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읽기, 듣기 중심으로 살지 않나. 학교 다니는 내내 읽기, 듣기만 하다가, 직장 생활 내내 읽기, 듣기만 하다가,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의 비중이 너무 적고,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는 말하고 쓰기 위함인데,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글을 왜 읽어요?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기 위해서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글만 읽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도 그럴 뻔했고요. 그래서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가 연결돼야 된다. 순환해야 된다. 게 하나 있고, 또 말하고 쓰면서 사는 삶 안에도 말하기와 쓰기가 서로 간에 순환해야 된다. 말만 하지 않고 혹은 글만 쓰지 않고 말하기, 쓰기가 서로 교차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이 부제로 이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인데,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같이 이 말하고 글 쓰는 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50살 넘어서는 이제 말하고 글 쓰는 걸로 밥 먹고 살거든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말과 글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저 정도 말하고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좀 신기해요. 지금 제가 12살부터 이렇게 살거든요. 말하면서 글 쓰면서. 그전에는 전혀 제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제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고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가능했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계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KBS 일라디오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를 매일 합니다. 인터뷰 프로인데, 어제 강부자 선생님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나가진 않았고 어제 녹음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방송을 하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강부자 선생님. 이게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이구나. 정말 천상, 연기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데 이렇게 잘 컸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남의 집에 살았거든요. 남의 집이 뭐 친척 집이죠. 우리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심하게 봤고요. 덕분에 읽기, 듣기 능력을 키웠어요. 읽기, 듣기. 그러니까 읽기, 듣기가 뭐 남의 생각을 읽는 거일 수도 있고, 남의 심정을 이렇게 읽어내는 능력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읽기, 듣기는 듣는 거나 읽는 거나 그 어떤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원리는. 책을 읽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러니까 강의를 듣거나 그 강의하는 사람의 책을 읽거나, 읽기, 듣기는 좀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듣기를 잘할 수 있고요. 듣기 잘하면 읽기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읽기, 듣기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잘한다는 것을 저는 몇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건 말이건 이해하는 능력, 무슨 말인지 아는 능력. 글을 읽고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를 아는 능력, 그 이해력. 이해력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해력은 저는 대부분 사람이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글 이런 게 아닌 한 이해력은 충분하다. 두 번째는 뭔가, 저는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력은 뭐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런 어떤 중요도, 이런 우선순위를 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골라서 기억해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또 직장 다닐 때, 저는 뭐 대통령 두 분 모실 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요약해서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한 건데 제 글이 전혀 아니니까 듣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중에 추려내는 능력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한 40분 얘기하셨는데 그걸 7분짜리 연설로 만들어야 될 때 어디에 밑줄을 그을 것인가, 어디에 별표를 칠 건가, 번호를 어떻게 매길 건가, 세 가지를 추려내면 1, 2, 3번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이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읽기 듣기 실력이 좀 갈리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2000년에 청와대 가서 칼럼을 30편 뽑아오라고 그래서 가져갔더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장 한 문장씩만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또 갖고 갔더니 그 칼럼 각각을 3문장 이내로 압축해 오래요. 그래서 또 갖고 갔더니 칼럼의 중간 제목을 달아보래요. 그리고 또 갖고 갔더니 칼럼의 주제문을 파악해보래요. 칼럼니스트가 주장하는 그 한 문장이 뭔지 주제문을 파악해서 가져오래요. 그리고 또 갖고 갔더니 그 주제문을 옹호하거나 반박해보래요. 30편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더니 대충 그런 능력은 확 키워지는 것 같아요. 분석력은. 근데 이제 여기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빈칸을 채우는 능력입니다. 말이건 글이건 다 말하고 다 쓰지 않아요. 글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고요. 말에도 빈틈이 있죠. 말은 뜨문뜨문하죠. 그 빈칸을 채워서 들어야죠. 그걸 맥락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맥락을. 전체 흐름을 쭉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글도 읽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글을 어느 부분 읽을 때 앞에와 연결지어서 뒤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해 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어느 한 문장을 읽는다고 그것만 딱 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이렇게 쭉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읽어가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쭉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고 빈칸을 채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몇 마디 툭툭툭 저한테 던졌어요. 이렇게 하고 써봐. 할 수 있지? 그럴 때 예. 그러면 서너 마디를 듣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워서 뭐 5분짜리 10분짜리를 쓰는 거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불과 뭐 10초 20초인데 그걸 늘리는 능력. 이게 이제 저는 그 읽기 듣기의 세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말하기 쓰기로 가까워져요.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듣기의 네 번째 능력은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배경.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취지가 뭔가, 의도가 뭔가, 그걸 파악하는 거죠. 저는 회장님을 3분 모셨는데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숨은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저렇게 말하는 이유, 예를 들어 회장 나는 돈 벌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정말 돈 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이 있다는, 저렇게 말하는 배경. 훈육이 멋있게 보이고 싶으신 거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 거지 그게 진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도나 어떤 저희 취지를 잘 파악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네 번째라면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는 그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입장,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처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하는 사람, 글 쓴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에 매이지 않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파악하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역지사지해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을 쓰려면 대통령이 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이고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이게 저는 읽기 듣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만 바꿔주면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면 이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저는 고맙게도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되게 힘들었지만 뭐 두 대통령 모실 때 8년 동안 늘 혼나고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다시 해라. 이렇게 고쳐라. 이 과정에서 좀 담금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일이었고 그냥 일이었고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배웠고 그때 나도 모르게 많이 배웠고 지금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쓸 수 있는 뭐 좀 토양이 좀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 글을 쓰고 뭐 회장 글을 쓰지 않아도 좀 누구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눈치 보는 아이로 크면 그것처럼 그런 훈련이 되는 게 없어요.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생각을 읽고 남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그러고 이게 좀 나중에 멋있게 포장이 되면 이제 공감력이 키워진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글을 쓰고 말을 잘 하려면 내가 좀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특히 약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어떤 분노, 정의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확률이 높은데 이런 공감력을 저는 이제 그분들이 되어 봄으로써 전 간접적으로 좀 키워졌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다 읽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책 참 좋다. 나도 이런 책 한번 쓰고 싶다는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나도 저 사람 같이 좀 말하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하는 사람의 말을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들으면 한 사람 거 이렇게 들으면 계속 그 사람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한 몇 박 며칠 푹 빠져 살거나 어떤 사람의 글에 한 보름, 한 달 몰입되어서 살면 충분히 제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효과, 그러니까 읽기,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나 이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친구를 키우고 싶으면 어찌 보면 읽기, 듣기 능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 사람의 말을 계속 듣거나 한 사람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과 같이 사고하고 말과 글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 사람이 돼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청와대에 있을 때도 뭐 친구들 밥을 먹고 그런 일 있죠. 그러면 또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똑같이 얘기하냐.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그분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돼요. 특히 저는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또 그분을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떤 작가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닮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고 그런 대상을 이제 골라서 그러면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하시면 그런 읽기 듣기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는 그 말할 거리, 글 쓸 어떤 주제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주제는 뭐냐?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말하기, 글쓰기예요.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저는 말을 하고 글을 써요. 저는 이제 수능 지금 60이거든요. 지난 8년 동안 그냥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이런 강의, 이런 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그거에 관해서 말을 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뭐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6권의 책을 쓰고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없는 사람, 저는 그 주제가 말하기 글쓰기인데 그게 없으면은 저는 지금같이 말하고 글 쓸 수가 없다. 저는 이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되려면.
그 주제, 자기 어떤 관심사, 그 분야, 아니면 뭐 그게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걸 찾는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해요. 그게 무슨 여행이 됐건 요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걸 찾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어린 나이에도 그걸 하거든요. 유튜브를. 아주 어린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해요. 지금 그런 시대로 저는 가고 있다. 우리 세대까지는 뭐를 평균적으로 잘하면, 평균이 높으면 출세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 되고, 국영수 이걸 고루 잘해야 돼요. 고루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혹은 뭐에 하나 꽂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럼 대학도 못 가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오히려 어느 정도 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를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세상이구나. 아니, 내 안에도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고루 다 잘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진짜 그걸 또 찾으면 뭐 할까? 하나를 찾으면, 아, 나는 수학이 좋아. 난 수학만 할 거야. 그게 활용이 안 되잖아. 요즘에 근데 이제 교과를 학점 이수제, 그걸 고등학교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찾아서 듣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다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 지금은 이제 시험 단계예요. 앞으로 저는 그게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영어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되죠. 또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상사가 요구하고 직장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기대하는 것을 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싫어해도 하라면 해야죠.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저는 50 될 때까지 딱 두 마디를 절대 안 했어요. 저 이거 못해요. 이거 안 했고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싫어도 했고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해도 했어요. 못한다고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싫다고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면 안 해도 돼요. 못하는 것은 뭘 못하는 것까지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키면 못하는 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는 저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52살 먹어서 찾은 거죠. 찾은 것도 이제 위암 선고 받았기 때문에 찾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직장을 계속 다닐 뻔했어요. 다니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위암 선고 받으면서 직장에서 나왔죠.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는 삶, 누구의 어떤 평가에 기대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니까 딱 두 가지 포기하니까 벗어나지더라고요. 돈하고 지위하고. 높이 올라갈 생각 않고 더 돈 많이 받을 생각 안 하면 누구한테, 그건 이제 누구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소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찾았다. 아, 내가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말하고 글쓰는 것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저는 이런 강의하기 전보다 강의하고 나서 에너지가 더 올라가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거, 특히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이거 막 공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 피하고 안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고 나면 더 힘이 솟아요. 막 하기 전에 만약에 어제 뭐 술을 먹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도 강의를 오히려 하고 나면은 이게 술도 다 깨고요. 멀쩡해지고 상태가 더 좋아져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는 어디 가서 떨리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말하기 글쓰기만 출장 파는데 어떤 바보가 남보다 이게 처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는 그분보다 나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거 하나만 파고 있고 그분은 이쪽 저쪽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 글쓰기에 있어서 나보다 더 뭐 어떤 통찰을 갖거나 그러기가 어렵다. 저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찾았다면 직장 오래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나와서 그거 하나만 직장 다니면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아요. 최소 100살이에요. 최소 100살. 아니 50에 그랬어도 지금 50년 절반 사람이 절반. 그 50년을 살아가고 내 인생이 뭔가 의미 있어지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남이 시키는 일하고 남의 월급 받으면서 남의 어떤 이 요구하는 어떤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작품 만드는 삶을 살아야죠. 남의 말 잘 듣고 남의 글 읽고 하는 삶이 아니고 아니 50 이후부터는 이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죠. 그러기 위해서 남의 말도 듣고 남의 글도 읽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남의 말 듣고 남의 글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남의 말 듣고 남의 말 읽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재미없던 게 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그때는 시험 보기 위해서 읽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저는 내 말하고 쓰기 위해서 읽고 들어요. 나를 위해서 들어요. 내 말을 하고 저는 시험은 사실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상일 뿐이죠. 시험의 대상일 뿐이죠. 선생님이 시험 말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고 선생님이 숨겨놓은 답을 찾는 내가 왜 그 꼭두각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더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왜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으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고요. 아니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다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 틀에 나를 꽤 맞추고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국영수 이런 거로 나 평가받기 싫다. 왜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냐? 왜 나를 재는 잣대가 돼야 되냐? 나는 그걸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 싫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여행에 막 꽂혀가지고 세계 어디 막 나라에 관심이 많고 막 거기를 가고 싶고 그걸로도 이제는 밥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거를 학교에서 평가해 줍니까?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걸로 대학 못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학교를 그만두잖아요. 그냥 유럽으로 아니면 호주로 무슨 뭐 워킹 홀리데이인가 떠나잖아요. 계속.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제는 그래 도가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어디 다니느냐 우리 때는 너 어디 나왔어? 너 어디 다녀? 이게 중요했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디 들어갔다? 어디 나왔다? 지금 어디 다닌다? 이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자식이 과연 행복할까? 저도 다녀봤지만 저도 대우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김우중 회장 모시는 대우회장 비서실에 가면서부터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모신 길로 가는 계기가 됐는데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아버님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좋아하시니까 그냥 저도 좋은가 보다 생각했던 거지 그게 행복할 수가 없죠.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그냥 응?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열사에 있을 때보다 회장 비서실에 가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더 경쟁이 치열하고 더 위험해졌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그게 거기에 노출이 되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밑에 숨어 있으면은 관심도 없고 뭐 내가 안전해요. 처박혀 있으면. 근데 올라가 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죠. 사장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이 좀 찍히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불나방처럼 막 그냥 거기를 못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게 뭐
아주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끝나는 분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잘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더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막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야근을 하고 막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일주일에 2, 3일은 집에 안 가고 집에 간 날도 새벽 3시 반에 정도에 늘 출근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둥바둥 막 했는데 그 끝은 결국은 그분들 눈 밖에 나서 나가게 되죠. 어떻게 끝까지 챙깁니까? 가족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로 채워줘야지.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작품을 만들면서 사는 삶이 되려면 그 자기 작품을 만들 주제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 주제나 어떤 관심사를 찾는데 그쳐서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저같이.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거기에 그치면 나중에 아마 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어떤 그런 비전?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요건 좀 완성되지 않나. 아직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내년 이제 뭐 60이 넘는데 적어도 70 되기 전에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나. 죽을 때 아마 그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말하기 글쓰기라는 걸 가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남을 돕는 뭔가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읽기 듣기 훈련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가 말하고 쓸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찾았어요. 그런 컨텐츠를 찾았어요. 그 세 번째 단계는 이 컨텐츠를 채워나가야 돼요. 찾으면 뭐예요? 그 안을 채워야 돼요. 그 이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채우는 게 중요하죠. 지난 8년 동안 뭘 해왔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채워왔다는 거죠. 뭘로 채웠냐면 그것에 관한 메모를 해왔어요. 글쓰기, 말하기에 관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 메모 개수가 10,000개가 넘어요. 어디에 메모를 했냐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한 1,700개 했고 뭐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뭐 이런 데 각각 뭐 1,몇백 개씩 뭐 어쩌기 카카오톡 채널, 뭐 페이스북, 또 뭐 티스토리 이런 데 다 합치면 10,000개가 넘는 메모를 했어요. 뭐 짤막한 글들이에요. 3줄, 4줄. 이미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는 다 말하기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말하기 글쓰기 아닌 게 또 없어요. 다 관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말하기 글쓰기예요. 아마 어느 분이 뭐 이렇게 등산, 뭐 산을 좋아해서 산이 나의 컨텐츠다. 아마 세상 모든 게 산과 연결될 거예요. 산 아닌 게 없을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다. 어떤 주제를 잡아도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10,000개 넘는 메모를 했어요. 근데 그 메모를 뭐 갑자기 했느냐, 그건 아니고 우선 1단계로 네이버 메모장에 늘 메모를 합니다.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거기다 1차로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메모거리가 생각이 나요. 그럼 이제 뭐 블로그에 쓰겠어요? 어디 쓰겠어요? 네이버 메모장에 신호대기 때 하거나 아니면 옆에 아내가 앉아있으면 네이버 메모장에 이거 메모 좀 해줘. 아침에 반신욕 할 때도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때도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또 책을 읽다가 혹은 뭐 TV를 보다가 무슨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뭐 산책을 아내랑 하다가 뭐 생각이 나면 서가지고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누구랑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술을 먹고 하다가도 얘기를 듣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해요. 종류는 딱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내가 알게 된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 두 번째는 내 생각과 의견. 세 번째는
내 감상과 느낌, 네 번째는 내 일화와 에피소드, 다섯 번째는 내가 본 것, 들은 것이에요. 본 것, 들은 것. 이 다섯 가지가 저의 모든 것이에요. 저의 모든 것. 내 뇌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거를 뭐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 TV를 보다가 뭐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어? 그런 거 다 메모하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 이거 내 일화 에피소드잖아요. 그것도 메모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본 거 다 메모하는 거죠.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국의 아주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죠. 위대한 개츠비를 쓴. 그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를 꼽으라면 메모라고.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글감과 이런 게 널려 있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본 거, 관찰한 거, 어디에 누구와 대화, 옆에서 대화하는 거를 들었을 때, 혹은 읽은 식구, 모든 게 다 이게 다 글감이고 그냥 세상에 글감 천지인데 그거 모아두면 다 글에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안 모으고 자기는 막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걸 모으고 그걸 또 주제별로 다 분류를 하고 이제 놨대요. 대화는 대화, 일화는 일화, 그렇게 널려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메모 강해요. 메모 속에서 살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두꺼운 다이어리 5년 동안 28권을 메모를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2권짜리 두꺼운 김대중 표고록 자서전을 썼어요. 우리 김태근 경향신문 선배한테 그 28권을 주면서 5년 동안의 기록이다 했는데 그분이 정말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루도 메모 안 한 날이 없고 그냥 깨알같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 당시의 생각이라던가 그분의 어떤 감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자기 어떤 일화 에피소드는 당연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뭔가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분이 아니었어요. 메모하는 거. 그분들은 책 독서광인데 이 독서를 왜 하냐? 메모거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모거리. 메모하는 재미. 그걸 발견했을 때 메모할 거리를 발견했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서성인다고 건졌을 때 메모거리를 낚았을 때 이런 사실이 있어? 읽다가 막 내 생각이 났어. 와, 근데 메모를 왜 했겠어요? 메모를 왜 했겠냐고. 용도는 딱 자기 말에 써먹으려는 거고 언젠가 쓸지 모를 자기 글에 써먹으려는 거고 자기 책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말하고 글 쓰기 위해서 메모한 거예요. 메모를 어디다 씁니까? 그때가 말하고 글 쓰는 데밖에 없어요. 글쎄요, 나중에 뭘 추억하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정도 용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려고 굳이 그렇게 메모를 한다는 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은 자기 말하고 글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이제 메모를 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단계로 그 메모한 것을 반드시 써먹습니다. 써먹어요. 누구 만나면 메모한 걸 가지고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글쓰기와 말하기가 순환해야 된다, 교차해야 된다 그랬는데 메모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근데 메모는 글쓰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말에 써먹지 않는다는 거죠. 말에 써먹으셔야 돼요. 저는 늘 아내한테 말을 하죠. 요즘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이런 강의할 때 물론 써먹는 것도 있지만 뭐 아내한테 그래요. 어제 뭐 책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 있던데 당신 이런 거 알아?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아침에 갑자기 맨날 직장 다닐 때 이런 일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과 정보 이것에 관한 말할 때는 저는 가급적 4단계로 말하려고 해요. 1번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지식 알아? 그리고 2번 이런 지식이 이런 내용이야. 설명을 해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3번 이런 지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봐. 나는 이 지식을 나는 이렇게 봐. 어떤 나의 시각, 이것에 관한 나의 관점 이런 걸 얘기해줘요. 근데 마지막 4번째로 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저는 이게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대통령 보니까 늘 어느 책을 읽었다고 해서 어느 책 읽으셨으면서 그런 책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그러면
장관이나 수석들이 뭐 있으면 아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 이 내용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제도 이런 정책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옥중서신을 봐도 거기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이런 도움이 된다. 이런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활용해보자. 이렇게 적용해보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죽은 지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거 해보니까 그 재밌으니까 자꾸 이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중독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상과 느낌? 감상과 느낌은 셋 중에 하나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1번은 느낌과 기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단하죠. 재밌다, 맛있다, 좋다. 이런 그냥 느낌과 기분을 말하는 단계. 두 번째는 소감을 말하는 단계. 소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뭐가 재밌는지,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평가의 단계.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감상 수준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어. 윗사람한테 늘 물어요. 영화 어땠어요? 영화 재밌었어. 이게 이제 기분과 느낌이죠. 영화 내용 중에 와, 그 마지막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어. 뭐 이러면 소감이죠, 소감. 근데 이 영화 감독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거 갖고 이 감독 영화 중에는 상대적으로 이 영화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장르의 영화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비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감도 그러니까 감상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을 얘기를 한다는 거. 늘 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기분을 말할 때는 기분만 말하고 소감을 말해줘야 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과 의견은 어떻게 말하냐. 두 분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7단계로 말해요. 1번 자기 생각을 밝혀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나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대서 자기 생각을 부연 설명해요. 그리고 3번 자기 생각의 허점, 약점을 고백해요. 나도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 덜 준비가 됐다던가 이 부분은 아직 나도 더 공부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4번 나와 다른 생각을 소개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와 달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른 생각을 반드시 일단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생각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그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요. 장단점을 비교해요. 이런 부분은 내가, 저런 부분은 그쪽이 이렇게 비교해요. 마지막 7번 다른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결론을 내요. 그때 결론을 낼 때 10대 빵으로 내지 않아요. 뭐 9대1, 8대1 끼워 넣어줘요. 다른 생각도 좀 끼워 넣어줘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너라면 10대 빵일 때 그 빵 이 사람이 승복을 하겠냐 네 말에. 아니 말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데 설득하는 대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다. 같은 사람은 뭘 설득을 하냐.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주는 척 했는데 나중에 결론 보니까 끼워 넣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승복을 하겠냐. 승복을 안 하면 설득이 되냐. 그러면 내가 말하고 글 쓴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이 7가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걸 제발 좀 학교 다닐 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고 너 됐어 듣기 싫어 아니야 이런 상태가 되지 않냐.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지 않냐. 합의가 안 되지 않냐. 사회가 그냥 평행선을 달리지 않냐. 결론이 안 나지 않냐. 사회가 매일 대립과 충돌 갈등 이것만 있고 분열 이것만 있지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으면 또 이라크 파병도 하고 한미 FTA도 하고 거기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았다. 양보할 건 하고 어떤 균형점, 절충점을 찾아서 타협하려고 했다. 마지막에는 대연정까지 제안했다. 정권이라도 내줄 테니까 우리 대화 좀 하자. 같이 머리 맞대고 살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늘 얘기했었던 게 진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이긴 사람이 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긴 사람이 언젠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진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고 자기가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진 사람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긴 사람을 진심에서 축하해주고 승복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야 자기도 승복을 받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하고 서로 역전이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승자 독식으로 그냥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재기의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냥 죽기 살기 싸움밖에는 안 된다. 사생결단밖에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이게 서로 대화가 되지를 않고 생각과 의견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한번 써먹습니다. 그러면 아까 1화 에피소드라고 1화 에피소드요? 3단계로 써먹어요. 1단계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요. 2단계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뭘 깨달았어, 뭘 배웠어, 뭐를 알게 됐어, 혹은 뭘 느꼈어, 내가 그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그 일이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을 줬어. 그래서 그 경험의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랬다더라. 아까 스콧 피츠제럴드도 뭐 그랬다더라. 이게 인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경험이 내가 지금 메모하고 막 이런 게 그런 사람도 그랬어? 그럼 네 말도 내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네. 너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용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 얘기할 때 3단계로 얘기해요. 내가 이런 일 겪었어. 이런 일 겪으면서 내가 뭘 알게 됐고 뭘 배웠어. 세 번째로 누구도 이랬대. 그리고 너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관찰 듣고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다 글감이 되고 나의 말의 소재가 돼요. 평소에 근데 이제 내가 뭘 봤어. 본 것을 다음날 이제 누구 만났을 때 어제 내가 어디 갔는데 이런 거 봤어. 그렇게 한번 써먹어 보는 게 희한하게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말을 해보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말하면서 살이 붙어요.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또 정리가. 내가 그냥 네이버 메모장에 뭐라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메모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살도 붙고 정리도 돼요. 그리고 남의 반응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지, 잘 알아먹는지, 솔깃해 하는지 이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블로그나 이런 데 쓴다는 거죠. 그게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에 쓴 거요. 그 1700개 가지고 책도 썼어요. 강원도계 글쓰기. 1700장을 출력을 했어요. 한 장에 뭐 몇 줄씩 안 되는 거를 그냥 1700장을 출력을 했어요. 그걸 싸질러지고 2박 3일 방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어요. 온돌방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바닥에다가 50개 덩어리로 분류를 했어요.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글을 하나씩 썼어요. 그러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대통령의 글쓰기요? 말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나와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썼거든요. 6년 차 때. 근데 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났죠.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뭐 청와대에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 하셨어요? 재밌는 일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에요?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책 쓰려고 말한 게 아니죠. 근데 5년간 계속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반응이 좋구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찾아간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내 말 중에 반응이 안 좋았던 것들은 중간에 솎아내지고 사라지고 반응이 좋았던 것들은 더 이렇게 살이 붙으면서 살아남고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6년차 때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말해볼 기회를 줘야 된다. 말하면서 생각이 나고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하면서 그 내 말의 어떤 내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고 그럼 그거는 말할 기회만 주면 이게 자동으로 얻어지는 건데 학교에서 대화
안 해요. 학교에서 대화는 보통 토론 수업이죠. 토론 수업. 그럼 대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뭐 우리 때는 대화하면 떠든 사람 맞았고요. 대화가 없었고 우리가 대화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빨리 보내요. 야 됐고 무슨 대화는 대화야. 야 시키면 대로야. 여기서 이제 지시와 명령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 다 시간 낭비야. 뭔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시간 보는 거야. 야 이렇게 해. 이런데 이제 우리 군사 문화가 결부가 되어 있고요. 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서 뭐 대화 없어요. 그런 거. 위에서 아래로만 말이 내려가지 수평적인 대화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꽂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뭐 학명이고 막 이건 대드는 거고 이거 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존대어, 존칭어, 위아래 구분이 엄격해요. 유교 문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위아래 간의 대화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존댓말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예의상 무슨 뭐 앞에 뭘 붙일 뿐이지 거의 뭐 위건 아래건 똑같은 말을 쓰니까 훨씬 대화가 이 벽이 문턱이 낮은 거죠. 하여튼 그 대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침묵이 금인데 말을 많이 안 해요. 그 말 많은 사람 또 싫어하고 밥 먹으면서 말하면 어른들한테 혼나고 밥상머리에서 말이 많다고 혼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내용을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5가지 종류 내용을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했다가 그걸 말로 써먹어보고 그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또다시 또 일종의 메모죠.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메모를 해서 그 10,000개 넘는 조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쓰거든요. 이게 10,000개 넘는 모듈 조각이에요. 애들 그 레고 블록 조각 같은 거예요. 그림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그 조각들을 맞춰서 말을 하고 글을 써요.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꿰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 글 쓰는 게 두려운 결정적인 이유는요. 할 말이 없어서 쓸 말이 없어서요. 그게 글쓰기 말하기가 두려운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걸 모아두면은 할 말 쓸 말이 생기면 말하고 싶어져요. 글 쓰고 싶어져요. 그걸 써먹고 싶어져요.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막 이거를 입이 딱딱딱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글 쓸 때 관저로 저녁 때 저를 부르시는데 관저 그 입구 회의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실에서 이렇게 저녁이니까 복도 불도 다 꺼져 있고 하는데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오셨어요. 하는 걸 노래를 막 신이 나셔가지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오시는데 난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은 지금 저한테 이제 말하러 오는 거예요. 왜 말을 하냐? 그게 글이에요. 글 쓰러 오는 거예요. 글 쓰러 오고 말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이제 기회가 생긴 거야. 이걸 지금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드디어 이제 뭔가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근데 그분은 5년 내내 이제 저한테 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못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됐다.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내가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막 말을 하세요. 앉아서 말하는 것보다는 서서 말할 때 훨씬 생각이 잘 납니다. 그래서 서서 말하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말할 때 더 생각이 잘 납니다. 그래서 뒷짐을 지고 테이블 내 뒤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막 계속 돌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아 이제 됐다.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라. 그럼 이제 내가 받아 적기 시작해요. 노트북 열고 이제 받아 적으면 내가 치는 내용이 뒤에 이제 스크린에 떠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또 눈으로 이렇게 자기 말을 보면 또 생각이 나. 아, 그건 빼자 그냥. 아, 이거 재미없겠다. 또 지워. 그래서 계속 또 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딱 끝나면 이제 이 정도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러면 언제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내려가서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쭉쭉 자기가 한 말이니까 쭉 보고 딱 덮어서 놓고 또 일어서 가지고 자 다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정리를 다시 할게. 그래서 또 구술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광복절 경축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글이 돼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별개로 다루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쓰는 글, 아까 제가 메모한 거라고 했죠. 메모한 것은 누구한테 말로 써먹어야 돼요. 말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걸 가지고 글로 쓸 수 있고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서로 순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읽기 듣기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자기가 말하고 쓸 수 있는 어떤 주제에 자기만의 컨텐츠를 찾아서 세 번째 그 컨텐츠를 채워 넣는데 그 채워 넣는 과정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가지를 이게 메모로 채워 넣는다. 근데 이 메모로 채워 넣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독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좋아졌고요. 뭔가 일화와 에피소드를 만드는 어떤 나의 시도, 도전, 실패할수록 더 좋은 에피소드예요. 내 말과 글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실패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안 했거든요. 말하고 쓸 일도 없었고, 아니 실패한다는 것은 남한테 찍히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낮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실패를 안 하려고, 실수를 안 하려고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늘 조심하면서 새로운 일 절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시킨 일만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또는 뭐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살고 실패하면은 거기서 에피소드가 생기고 성공하면은 성공한 대로 또 얻는 게 있고 그럼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남의 말 저는 뭐 아내랑 어디를 가면 둘만 있을 때는 아내 말을 듣지만 아내랑 무슨 어디 커피숍에 간다든가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저는 아내 말보다는 옆 테이블 얘기를 들어요. 저도 모르고. 그럼 거기서 건질 게 많거든요. 아내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옆 테이블에서 뭐 얘기하면 무슨 싸우고 있어. 아, 저 사람 왜 싸우지?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아, 연인인가? 부부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저는 목차를 많이 봐요. 예스입사나 교문고 가서 책의 목차를 보면은 책의 목차의 제목이잖아요. 이 내용이 뭔가? 책의 목차를, 나도 이런 내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나도 이런 경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목차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거기서 이제 메모거리가 얻어지면 막 메모를 하고, 아까 여기 대기실에 1시간 있으면서도 책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하리라고 정말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질 줄은, 그냥 애들 공부하는 거 좀 간단하게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을 듣건, 아니면 교과서 참고서를 읽건, 거기서 절대 그치지 말고, 지금은 그거 다음이 시험이잖아요. 요 중간에 2가지를 끼워 넣자는 거죠. 하나는 선생님 말씀 들었어. 수업을 들었어. 혹은 교과서를 읽었어. 그러면 자기가 뭔가 메모를 해야 돼, 메모를. 선생님 오늘 이런 말씀 하셨지? 방금 읽은 내용 이런 거였지? 메모를 해야죠. 보고 베끼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 듣고 딱 덮고, 내가 생각난 것을 메모를 해야죠. 아까 근데 이제 듣기, 읽기 실력이 필요하긴 해요. 그 메모한 것을 한 단계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해요? 친구한테 말해야죠. 친구끼리 모여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 아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자랑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그럼 친구도 나를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3명이 모이면 3인분 공부가 되고, 시험은 저절로 잘 보죠. 시험은 그냥 결과적으로 보는 거지, 시험이 목표가 되면 저는 공부가 재미없다. 공부하는 목표는 친구 만나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 친구를 돕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친구한테 잘난 척하고, 이게 목표가 돼. 나를 드러낸, 나를 표현하는 거. 그러면 메모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 가고, 뉴질랜드 가고, 글쓰기 강의를 가서 그 학교 애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말하고 글 쓰는 시간이에요. 자기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공부해와요. 공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면 돼요. 요즘에 혼자 공부 얼마든지 하죠. 근데 누군가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실이 필요한 거예요. 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팀별로 모여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친구들 앞에서 누군가 대표가 또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 반 전체가 공유를 해요. 아는 거의 수준을 이 상향 평준화돼요.
같이 알아요, 같이. 우리는 각자 알고 각자 시험 보는 데만 써먹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경쟁해. 친구를 이겨먹어야 돼. 이런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냐? 재밌을 수가 있냐? 친구들과 늘 경쟁을 해야 되고, 친구들,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더불어서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갈 때 흥분하고 막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자기만 알아야 되고, 친구가 몰라야 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도 나 어제 밤새 텔레비 봤다고 친구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학교 생활이 재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아까 이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게 세 번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채워진 것의 수준을 저는 계속 높여야 한다. 내가 좀 성장해야 된다. 채우는 양적 성장만이 아니고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그래서 나의 미래가 기대되고 저는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런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게 대견하고 정말 스스로 놀랐고 이대로 가면은 막 5년, 10년은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말하기와 글쓰기 관련해서 첫 번째는 어휘력과 문장력입니다. 자기 말과 글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과 문장력이 성장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휘력과 문장력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같이 키워지질 않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어휘력과 문장력은 아주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말과, 저는 이제 말하기 글쓰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성장, 저는 어떻게 했냐.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해서 했어요. 늘 글을 쓸 때 네이버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내가 생각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쳐봐요, 그 단어를. 그러면 유의어가 떠요. 비슷한 말들이 떠요. 그 중에 더 맞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 이런 단어 있지. 그 단어로 써줘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이 떠요. 예문, 문장들이 쭉 모범적인 문장들이죠. 예시들이 쭉 떠요. 그 문장을 보면서 내 문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발전을 쳐봐요. 그러면 뭐 발전, 발달, 진전, 진보, 뭐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진, 신장, 뭐 확산, 확출, 뭐 여러 단어들이 떠요. 그 중에 이 단어가 좋다. 근데 그 단어를 쳐보니까 예문에 이 단어를 뭐 빛나는 발전, 발목상대하는 발전, 비약적인 발전, 뭐 수식어가 있어요. 이 수식어는 이런 수식어가 좋구나. 서술어는 뭐 발전을 도모했다, 발전을 이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뤘다, 이게 더 좋겠다. 저는 예문을 보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작업을 계속 하면서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웠어요.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워야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사고도 정교해지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이걸 그럼 나는 많이 읽는다. 읽는 걸로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고 있다. 저는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읽는 방식으로 어휘력이 커졌다. 그 어휘력이 커진 사람은 문장을 잘 이해는 하죠. 무슨 뜻인지는 잘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단어를 자기 글에는 안 써요. 늘 쓰는 단어만 써요. 책에서 읽은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 내가 지금까지 안 써왔던 단어, 새로운 단어를 쓰려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유의어 중에 자기가 안 쓰는 단어지만 요 단어가 더 맞아. 그런 단어를 자꾸 찾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휘력과 문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어떤 어휘력과 문장력이 형식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 내용의 어떤 수준이 높아져야죠. 어떤 사람, 쟤 참 글 잘 써. 혹은 쟤 글 못 써. 그럴 때요. 글 못 써 그럴 때는 어휘력과 문장력을 탓해요.
막 비문이 있고 막 어휘도 맞지 않는 어휘를 쓰고 이럴 때 글을 못 쓴다고 해요. 근데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다고 해서 글을 잘 쓴다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참 글 잘 써 그런 데는요, 내용이 좋을 때 잘 쓴다고. 내용이 막 자기가 공감할 수 있고, 내용이 자기가 몰랐던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얘 글 좀 읽어봐. 얘 글 참 좋아. 얘 글 잘 쓰는 애야. 그러지 문장 비문 안 쓰고 따박따박 뭐 어휘 맞는 어휘 쓴다고 그래서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 글 못 쓴다는 소리는 안 듣죠. 못 쓴다는 소리는 안 듣지만 잘 쓴다는 소리도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쓴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결국 이제 내용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한마디씩이라도 추가하려고. 늘 지금 오늘 추가한 말은 위대한 개츠이에요. 이전 강의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새로운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늘 이제 그런 거를 추가하려고 일찍 와서 그런 걸 찾아요. 근데 그 찾는 시간이 또 너무 즐거워요. 찾아졌을 때 너무 기뻐요. 찾아진 것을 이렇게 말할 때 나 혼자 전율을 느껴요. 그때 나는 그만큼씩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8년이 축적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 모실 때 이런 게 키워진 건데, 대통령이 자꾸 단어를 고치고 막 문장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덜 하게 할까? 그래야 제가 덜 혼나는 거니까. 그분 시간을 덜 뺏는 거니까. 그때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쓰시겠다, 대통령. 이런 문장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미리 내가 이제 그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대통령이 뭐가 빠졌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 내용을 뺐어? 그래서 내가 빠진 걸 잘 모르니까 늘 그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들을 다 이렇게 보고 중간 제목에서 단어를 75개를 모았어요.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예산, 무슨 예상 쟁점, 막 이런 단어들. 그 단어들을 75개를 모아놓고 대통령 관련된 글을 보고하기 전에 75개 단어를 쫙 보는 거예요. 이 중에 또 뭘 빠뜨려가지고 대통령한테 혼날까? 대통령이 뭘 궁금해 할까? 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기업에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안 혼나기 위해서인데, 독자를 정하는 거예요. 내 글의 독자를. 기업에 있을 때는 3명 중에 하나 있어요. 내 바로 직속상관 아니면 우리 기관장, 회장 아니면 중간에 라인에서 가장 실력자. 이 3명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직속상관으로 둘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회장으로 둬야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 1번, 그렇게 두고, 두 번째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 글에서 뭘 원할까? 뭘 기대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찾을 것 같아. 이런 거 지금 궁금해서 나한테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이걸 그럼 어떻게 잘 전달하지? 이분이 좋아하는 방식이 뭐지?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례를 찾아요. 이런 거 뭐 사례 없냐? 어떤 사람은 수치를 찾아요, 수치. 통계 수치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도표나 그래프로 이걸 좀 표현하라고. 다 취향이 달라. 그리고 성향도 달라.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보적이고, 이 성향도 맞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그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분한테 덜 혼나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청중, 이건 이제 제 책의 독자 이런 분들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도 어쩔 때는 아내를 독자로 두고, 어쩔 때는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30대 여성 최선희 씨라는 여성을 독자로 두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쓴 책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넣어주고, 또 내가 이전까지 안 썼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쓰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그게 이제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요, 성장은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글로는 퇴보고요. 말로는 복귀입니다. 복귀. 뭐 복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하고 나서 말 끝난 후에 거기서 그냥 바로 끝내지 마시고 말하고 나면은 복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 괜히 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어?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돼 이거. 그런 말. 두 번째로 이 말 깜빡했네. 이 말이 왜 지금 생각나? 이거 말했어요. 아니 그냥 친구랑 커피 마시고 오는 길에 한 3초만 생각해보지. 떠올려보. 내가 오늘 무슨 말 했지? 떠올려보면은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저는 말하면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아쉽다. 여기에 맞는 어떤 비유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제가 두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두 대통령이 꼭 어디 가서 말을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가끔 전화를 거셔서 내가 이 말을 깜빡하고 못하고 왔다. 그 메모에다가 어디다 꼭 넣어라. 혹은 후회를 하세요. 이 말 잘못했다. 혹은 얘기 끝나고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좀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좀 한번 찾아봐줘. 그럼 찾아다 드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례를 넣어서 말을 해요. 저는 말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말이 진화하는 거예요. 말이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귀고, 퇴고는 우리 글 쓰고 나서 퇴고하잖아요. 그 퇴고를 해야 자기 글이 발전해요. 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퇴고를 잘하려면. 하나는 뭘 고칠지, 내 글을 뭐를 체크해 볼지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쓴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가? 내가 쓴 내용 중에 빼도 되는 게 있는가? 내가 쓴 내용 중에 뭐 빠진 게 있는가? 내가 쓴 내용 중에 비문이 있는가? 주어 서술어가 뭐가 안 받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오답노트예요.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하는 내 기준으로 오답. 이거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글쓰기 치시면 글 쓰고 나서 이런 거 체크해 보세요. 혹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널려 있어요. 수도 없지만 그 중에 고르면 돼요. 저는 제 체크리스트가 43가지가 있어요. 글 쓰고 나서 체크해 보는 게. 제 책에도 있고, 뭐 굳이 그건 제 거니까 뭐 굳이 제 거 볼 필요 없어요. 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체크리스트 다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가면 널려 있어요. 글 쓰고 나서 이거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저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가급적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 안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아주 이런 거 안 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을르리가 공부를 했다. 을자 안 쓰고 공부했다. 생각을 했다. 을자 안 쓰고 생각했다. 생각이 났다도 생각났다. 합의가 됐다. 합의됐다. 을르리가 굳이 안 써도 되면은 안 쓰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을 있어야 남이 글을 가져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글을 가져오면 이거 빼도 돼. 을르리가 빼. 그리고 그러나 없어도 돼.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라고 해서 진짜같이 안 보여. 이거 다 빼. 그런 기준이 있어야 남의 글을 고쳐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소서 같은 거 누가 가져와서 좀 봐달래요. 저는 제 기준이 있잖아요. 체크해보는 기준이. 그걸로 체크해봐요. 그리고 내 기준에 어긋나는 거 고쳐요.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 열고 그 글에서 쓴 단어들 툭툭툭 쳐봐요. 그러면 거기 더 좋은 단어 나오거든요. 고쳐줘요. 예문 뜨거든요. 문장 흉내내서 딱 고쳐줘요. 문장 몇 개만 고쳐줘도 막 글이 좋아졌다고, 막 300 옷 입고 들어갔는데 비단 옷 입고 나왔다고 막 되게 고마워해요. 근데 자기도 네이버 국어사전 가서 하면 되는 걸 왜 자기가 않고 나한테 그러는지 내 머릿속에서 고친 거 아니거든요. 예. 11시 40분까지 해달라고 시간이 나고, 저도 딱 그때는 목이 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질의응답은 없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 중에 질문을 못 하시고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제 전화번호가 010-9081-1962입니다. 1962. 혹시 뭐 이렇게 자녀 뭐 글쓰기 말하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본인이 책을 쓰는데 책 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근데 전화로 하기는 좀 뭐하다 그러면 KUGK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KUGK 아라비아 숫자 0820 8월 20일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셔도 제가 길게는 뭐 답을 못 써드려도 반드시 답은 해드리니까요. KUGK0820 네이버닷컴이나 010-9081-1962로 연락 주시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정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